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불황의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트렌드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 미니스커트는 유행의 대열에 진입한 이래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황의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말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호황, 불황 가리지 않고 계속 유행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트렌드의 정설처럼 굳어진 건 트렌드의 확산으로 득을 보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언론의 손발이 맞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득을 보는 건 패션이자 의류 산업이겠죠. 사실 불황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패션 분야입니다.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황 때 뭐가 유행한다는 식의 트렌드 명제를 늘상 만들고 퍼뜨립니다. 새롭고 낯선 유행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이미 익숙한 건 저항감이 적어서 받아들이기도 더 쉽습니다. 아울러 치마 길이를 불황에 갖다 붙인 건 사실 일부 마초 언론의 말장난이 트렌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결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불황이라고 사회적으로 기분이 다운되었다고 짧은 치마를 입어서 남 기분 좋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황 때 남자가 옷 짧게 입나요? 더불어 불황이라고 옷감값 아끼겠다고 짧은 거 입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황 때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것도 우리가 자주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불황이면 화장품 살 돈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싼 립스틱을 더 찾는다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렬하고 화려한 립스틱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립스틱을 일상의 작은 사치라는 요즘의 시각으로 보자면 향수나 네일케어로도 연결됩니다. 불황이라고 소비 여력은 줄었어도 소비 욕망은 줄지 않았으니 일상의 작지만 자기를 만족시킬 것에 대한 소비가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작은 사치 트렌드가 마카롱 같은 고급 디저트 소비 문화를 확대시켰고 백화점의 프리미엄 식품관의 확장에도 영향을 줬죠. 또한 남자들의 패션 양말과 취미에 열광하는 하비홀릭, 키덜트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불황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소비로 해석하냐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관점도 있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도 불황 때 치마 길이나 따지고 싼 것만 잘 팔린다는 시각으로 시대를 앞서가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기 흐름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소비 트렌드 많습니다. 불황이면 소주가 잘 팔리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정용 주류가 더 잘 팔리는 건 맞습니다. 세탁소에 손님이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된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일상 속에서 살피는 경기 지표로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단서로 실물 경기의 흐름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러브 호텔이 장사가 안 되면 생명보험 해약이 많다입니다. 이건 진짜일까요? 한국에선 러브 호텔이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러브 호텔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자 부도율이 높아지는 건 불황의 골이 깊다는 의미입니다. 불황이 심해지면 보험 해약률 또한 높아집니다. 사실 러브 호텔과 생명보험 해약이 직접적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 불황 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은 서로 맞죠. 하여간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지표들은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벤 버냉키가 세탁소에서 자기만의 촉을 느꼈던 건 출근하는 동선에 세탁소를 늘 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 동선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들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듯 일상의 작은 점들을 지속적으로 엮으면 자기 분야에 자기만이 느끼는 특별한 흐름의 촉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치찌개에 연어를 집어넣는 건 트렌드가 될까요? 아마 김치찌개 하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떠올리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참치 김치찌개를 떠올리는 사람도 꽤 많죠. 이제 일상이 된 참치캔, 이 참치캔 먹은 거 겨울이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참치가 가장 먼저 진입한 요리가 바로 김치찌개였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보편적인 먹거리가 김치찌개라서 그걸 공략하면 우리의 식탁에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거란 접근이겠죠. 결국 참치캔이 들어간 김치찌개는 이미 당연한 음식이 되었고요. 우리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김밥에도 참치는 기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참치캔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바로 연어캔입니다. 연어캔을 파는 대표적인 기업 CJ가 있는데요. 케이블 채널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방송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한데요. 가령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에선 김치찌개에 연어캔을 넣고요. 이서진은 연어캔 CF 모델이기도 하고요. 식사를 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연어캔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는 게 나왔죠. 연어를 넣은 김치찌개 레시피 계속 퍼뜨려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김치찌개에는 연어라는 새로운 공식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참치캔을 파는 동원이나 사저 같은 회사에서도 연어캔 장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어캔이 들어간 김치찌개 먹어본 사람들 꽤 많을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에 이제 연어캔도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김치찌개에 침범하고 나면 아마 샐러드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에도 광범위하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겠습니까? 이럴 때 트렌드는 잘 파악해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한 트렌드를 잘 만들어서 유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대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우린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가짜 트렌드, 즉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서 유포하는 유도, 의도, 조작된 것들 꽤 많습니다. 사실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 중 상당수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유포자가 누군지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지 봐야지 거기서 제시된 트렌드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광고 회사에서 나오는 트렌드 정보라면 마케팅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또 언급하는 것도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트렌드 옥석 구분 전략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말은 최소한 걸러서 들어보자는 겁니다. 아울러 그것의 진위를 구별하기 위해선 원인, 배경과 결과 등의 상호 연결고리를 그려봐야 합니다. 트렌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기술, 환경 등의 제반 요소에서 절대 고립되어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구체화되고 서로 타당성이 높다면 진짜 트렌드일 소지가 높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트렌드와 어떻게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준 남자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